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34년 동안 궁궐에 괴수가 나타났습니다. 교과서는 이것을 단 한 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개처럼 생겼는데 크기는 망아지만 했습니다. 경복궁 담을 타고 넘어다녔습니다. 군사들이 쫓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왕이 피신했습니다. 대비가 처소를 옮겼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왕은 결국 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 그리고 중종이 죽은 바로 다음 날 괴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조선왕조실록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교과서가 숨긴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실록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괴수의 정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알면 중종이라는 왕이 비로소 이해됩니다. 지금부터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1506년 중종이 왕이 된 방식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 의지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당한 것이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앉혔습니다. 왕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왕비를 내쫓아야 했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종은 왕이면서 왕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 불안과 혼란이 재위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괴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511년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날 종묘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제사했을 돼지가 도망쳤고 소가 사당 안에서 죽었습니다. 종묘 담장 밖 민가 67채가 불에 탔습니다.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경복궁 문소전 앞에서 군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개처럼 생긴 짐승이 담을 타고 넘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쫓아갔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궁 안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담을 타고 넘어다니는 것을 잡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궁궐 곳곳에서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귀신인지 괴수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516년에는 문소전 신입판이 실수로 깨졌습니다. 조상의 위패가 모셔진 곳에서 벌어진 불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궁녀들이 처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괴수가 복도를 지나갔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군사들은 뜰에서 밤새 칼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중종이 신하들 앞에서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 이뇨와 물개가 이런 발언을 한 왕은 중종이 유일했습니다. 부재학 이자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의 부덕함 때문에 물개와 재난이 일어난다. 왕을 직접 비판한 겁니다. 1527년 중종 22년이었습니다. 삽살개 같고 크기는 망하지만 한 것이 비린내를 풍기며 경복궁 안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군사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궁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종은 창덕궁으로 피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극구 막았습니다. 신하들은 말했습니다. 괴이함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왕이 동요하면 아랫사람들이 더 흔들린다고 극구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낮이었습니다. 이괴수가 대비의 침전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잡동사니로 침전을 희롱했습니다. 대비 처소에서 비명이 났습니다. 궁녀들이 처소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금군이 뜰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결국 궁을 떠났습니다. 괴수가 나타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왕이 괴수에게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작서의 병과 괴수 출현이 같은 시기입니까? 같은 해 1527년입니다. 작서의 변이 3월, 괴수 출현이 6월이었습니다. 세자 저주 사건과 괴수가 거의 동시에 터진 겁니다. 궁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괴수가 나타난 직후 중종의 어머니 정현왕후 윤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양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백성들이 떼를 지어 모여 징을 치며 쫓았습니다. 소리가 성안을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조정이 34년 동안 괴물 한 마리를 못 잡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괴수는 괴수가 아니었다고. 중종시대의 공포와 혼란이 하나의 이미지로 뭉쳐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군사들이 스스로 두려워하고 겁냈기 때문에 군졸들이 더욱 동요했다고 실록은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연산군이 기르던 개들의 행방입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연산군은 수많은 개를 소유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방울을 단 강아지를 키웠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506년 반정이 일어났을 때 연산군은 쫓겨났습니다. 그 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야생개라면 왕의 죽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양 전체가 징을 치며 쫓았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의 공포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중종은 38년을 조선의 왕으로 재위했습니다. 그 기간은 조선 역대 왕 중 5번째로 긴 재위였습니다. 그 38년 동안 자기 의지로 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정 공신에게 휘둘리고 사림에게 배신당하고 척신에게 농락당했습니다. 처음 본 게 군사였는데 믿을 수 있었습니까? 실록이 직접 실제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1514년부터는 더 이상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암탉이 수탕으로 변하는 변고가 수도 없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왕비를 버렸고 조광조를 버렸고 결국 괴수에게도 쫓겨났습니다. 왕이면서 왕이 아닌 사람의 3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괴수를 잡지 못한 왕이 가장 오래 버텼습니다.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중종이 죽던 날 밤이었습니다. 괴수가 나타났습니다. 한양 전체가 떨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 사라졌습니다. 34년을 함께 존재했던 공포가 그날 함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중종과 괴수는 함께 끝이 난 것입니다. 실록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왕의 공포도, 군사들의 비명도, 대비처소의 비명도, 백성들의 수군거림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역사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실록은 달랐습니다. 실록은 사람의 공포까지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실록의 힘이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만의 물개가 있습니다. 권력이 흔들릴 때, 민심이 공포에 떨 때 실태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500년 전 경복궁 담을 타고 넘어다니던 괴수가 사라진 뒤에도 그 공포는 실록 안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괴수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체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괴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어낸 정치적 공작일까요? 중종시대의 공포였을까요? 야생화된 짐승이었을까요? 아니면 실록이 기록한 그대로 담을 타고 넘어다니는 무언가였을까요? 그 답은 실록 안에 있습니다. 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17일 기사. 직접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그날의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붙잡고 사는 것이 역사를 읽는 방법입니다. 실록이 남긴 그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붙잡아 봤습니다. 이것이 이 방송의 객관적 가치로 증명하는 이 은혜 교과서 넘어 한국사의 본질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종실록에 기록된 여귀 사건을 가져오겠습니다. 대낮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을 하며 음식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를 목격한 신하는 결국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습니다. 성종이 직접 신하들에게 물어본 사건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진짜 귀신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지금까지 이은혜 교과서 넘어 한국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